자, 홍익표 수석님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아까 경찰 출신에 나오신 분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네. 치안감입니다. 좋습니다. 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대학학장, 제주경찰청 차장, 굉장히 중요한 직위 같은데요. 왜 이게 다 공석입니까? 네, 인사가 전체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수사기관이 최근에 개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수청, 공소청 등등 그 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저 빠른 시기에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청장 공석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24년 12월 12일입니다. 제가 당대표 쫓겨난 날인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그 이후로부터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지방선거까지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경찰청장을 임명 안 합니다. 제가 경찰에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무슨 문제 있냐? 라고 했더니 왜 임명 안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그 기존의 경찰청장,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청장 자체가 수사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내란과 관련돼서 수사가 된 상태에선 파면이나 해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후임 경찰청장 임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기관 그다음에 검찰 관련돼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수석님, 이재명 정권 출범이 뭐 한 3개월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1년 반 넘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님. 근데 출범되고 나서 작년 한참 동안을 당시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의로 파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석님, 또 하나 이렇게 여쭤보죠. 지금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공수처로 바뀌죠. 그러면 검찰까지 없애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장을 이렇게 오래 비워두는 것, 경찰은 제대로 운영됩니까? 그러니까 제주청 차장 같은 건 왜 비워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자리 공석에 따른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경찰 상위 직급의 부재가 이러한 현장에서의 수사력의 어떤 부실함으로 반드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총리나 경찰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부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스템의 부재가 맞고요. 예. 이것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부재를 저는 공감하고요. 저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다수 경찰관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을 비하하거나 경찰이 개별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잘못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대로라면 이런 식의 암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다 생활인들입니다. 저녁에 술자리하고 갈 필요도 있고 매번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을 걸러낼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것이고 이 사건은 정말 제대로 파헤쳐 주셔야 한다는 점을 제가 경찰 관계자께 말씀드립니다. 법무차관님 오셨죠? 네, 법무부 차관 대참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경천동지하게 세상이 바뀌고 저는 지옥문이 열린다고 했는데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어요? 여기서 구멍 안 나게 80년 동안 있었던 제도에서 구멍이 안 날 자신 있어요? 부작용과 혼란을 입법된 범위 내에서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애를 아니 근데 이 부작용과 혼란을 왜 알아서 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검찰 수배 사건 있죠. 지명 수배.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 중에서 중범죄 사건이 무슨 제주에서 잡혔다고 치자고요. 많이 일어난 일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죠? 이 사람 지명 수배되면 검찰 수사관이 데리고 오고 검찰 단계에서 체포 당시로부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죠.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까? 10월 2일부터는 안 되죠.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소중지, 특히나 영장을 발부받은 기소중지 예.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기를 해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사건을 이관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맞는데 그거 제주 같은 데 잡혀서 올라오는 데만 12시간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48시간 내에 결정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진짜? 그런 경우에 중범죄가 잡혀오면 검사 입장에서는 일단 석방 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 기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배는 조사 전 단계에서 내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선 이런 구멍들 저는 보면 너무 많은 구멍이 보이는데 이런 구멍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의원님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말씀 맞죠 이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록은 다 어디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기록은 검찰청에 있죠. 검찰청 기소중지 사건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기소중지 사건의 그 기록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잡혀오면 그쪽에다가 보내야 되겠네요. 기록을. 그렇죠? 잡혀오기 전에 예. 사건을 제기해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송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 준비를 대검에서 기준을 마련을 했고 9월 중에 사건을 제기를 해서 체포영장이든 신병이 잡혀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10월부터인데요. 그러면 그 여부가 지금 같이는 이 48시간 제도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시간을 저는 마련해 놓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혀오면 넘어오고 핑퐁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이게 운용될까요? 자신 있습니까? 기존에는 검찰 수사관이 가서 직접 신병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이제는 경찰에 사건을 넘겨서 예. 경찰이 48시간 내에 체포영장을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이거? 네. 또 하나. 신병 여부를 자, 좋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 피의자가 넘으면 예를 들어서 경찰 단계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자백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한 구속 기간 며칠 남겨놓고 얼른 알리바이를 된다든가 CCTV를 얘기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검사가 그냥 수사관이 직접 그 CCTV에 까봤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그럼 그거 다시 경찰로 보냅니까? 지금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제도가 들어와서 그건 나와봤자 피의자나- 증거 능력이 없죠. 네. 하지만 그러면- 증거 능력이 그러면 없기 이상은 때문에 예. 보안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구속 기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럼 구속 기간의 후반쯤에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구속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죠? 우려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법무부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보안 수사 요구의 형태를 기존에는 경찰에 내려보내는 형태로만 했습니다만 병존적 보안 수사 요구를 활용을 해서 경찰관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병존적인 수사협력 체제요? 그건 그냥 잘해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기존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만 구속기간의 기한 내에 최대한 충실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전체로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함께 진행을 좋습니다. 검찰에서 검토를 하면서 함께 수사를 알겠습니다.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제가 이준수 차관이 검사 시절에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쭤보죠. 진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과 답변을 드릴 상황이 법무부에서 아닌 것 무슨 위원회 같은 거 공소 취소 특공대 비슷한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거 괜찮다고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었고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차관님, 확인이 필요하다는 차관님 요청이 그 동안에 정치인들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해왔고 누구나 정치 수사라고 해왔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해왔습니까? 법무부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왔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기억이 못합니다. 제가 장관도 해봤잖아요. 제가 그리고 몇십 년 검사해봤지만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네, 기존에 그렇게 했던 예, 사례들은 많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자, 정무수석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삼권 분립에서 우위를 가진 삼권이 있습니까? 다른 이권에 비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예, 다만 그러면 헌법상에서 자, 이렇게 국회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시작돼 있죠.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는데 그거 반려하시거나 반려할 계획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정답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이거 여쭤보죠. 그러면 손봉기는 왜 안 되고 김민기는 왜 꼭 시켜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사권자께서는 다양한 상황 그 내용과 인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고요. 예, 다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니까 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장관 계십니까? 외교부 장관께서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장수를 갑자기 이유 없이 자르고 설명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미국에는 설명했냐? 그랬더니 미국에는 아마 산업부 장관이 설명할 거다.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대라. 그건 개인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미국은 알고 왜 우리 국민은 몰라야 하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김정관 장관이 돌아오는 대로 설명해서 적절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 본부장 교체에 대해서는 전 미국에 가서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건 통상 관계가 아마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장관님,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비위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마찰입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많이 이미 보도되고 했다시피 술자리에서 어떤 비위 같은 겁니까? 이거 대단히 높은 고위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하신다고요, 국민들께서?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개인 신상 관련 사항은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 신상 상황입니까? 장관이 예를 들어서 성추행 문제로 내려온다면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할 공적 사안이지 그게 그 개인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거라는 건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부인하시지는 않는 거네요. 그게 뭐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논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외교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이런 뉘앙스들이 보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고 실제로 북미 대화를 위해서 북한 비핵화의 포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포기와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미국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상황입니까? 미국 어디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까?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어디 나오는지 빼고요. 그럼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그럼 미국도 아직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바꾼 게 없습니까? 그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저는 답을 원하는 거죠. 검토를 바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비핵화 포기냐고 물으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했죠? 기자들에게.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답을 했고 저희들이 들은 그럼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이 아닙니까? 네, 그건 이슈에 따라서 담당자가 다 다르고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다 다르고 또 때로는 미국의 입장이, 대통령 아닙니까? 글쎄 미국의 대통령이 요즘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 정동영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북미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대단히 큰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뜻은 존중합니다만 그런데 북미의 대화가 어떤 미국의 국내적 상황 때문에 급진전해야 되는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핵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일단 북핵 우선 중단, 그 다음에 감축 협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핵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예.